2025년이면은 이제 이곳도 새롭게 변모하는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데, 지난 11월 28일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도로 부분이 발표가 되어서 제가 이곳을 나와 봤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서 이제는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2025년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확정을 해주기 전에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꽃이 나기 전에 전제 조건이었던 도로 부분 어떻게 해결했는지 발표가 이미 났습니다. 11월 28일 날 났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가장 길게 드리워지는 2.4km가 되는 동서를 잇는,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철도창 부지를 가로지르는 곳입니다. 바로 제 앞으로 보이는 이촌역부터 국제업무지구를 간통해서 이곳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곳이 바로 한강로입니다. 한강로를 가로질러서 저 원효로까지, 원효로에서 다시 강변로를 잇는 2.4km 되는 긴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이곳을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이곳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아직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이제는 굉장히 높은 100층부터 해서 80층, 60층 4개의 권역으로 해서 지어지게 되죠. 그것이 높게 올라올 곳이 제 뒤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도로가 교차로를 보시면은 이미 8차선 넘어서 저 넘어 12차선까지 되는 이 넓은 도로이지만 현재에도 이렇게 굉장히 혼잡한 곳이죠. 24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움직이는데요. 이게 바로 다 용산역의 한강로 쪽에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왔을 때는 차량 이동만 해도 7만 이상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38만 이상이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또 도로 확충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 너머 뒤로 보이는 빨간 신호등 보이시나요? 빨간 신호등에서 지금 직진 차선을 넘어오는 곳이 바로 국제업무지구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곳이 보면은 갑자기 병목 형상으로 굉장히 좁아지는 도로가 갑자기 합쳐지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적어도 8차선 이상이 되는 도로로 해서 직진으로 해서 국제업무지구의 진입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곳은 현재 한 2차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을 확증을 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한강로 1구역이나 2구역 부분에 있는 건물들이 일부 수용이 되고, 그리고 인근도 개발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곳을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경비창 부지를 가로질러서 이 도로가 저 원효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효로 넘어서까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조건부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강위에서 우리가 도로 부분에 대한 개설과 신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교통량, 하루에 28만의 유동인구와 그게 34만으로 또 증가를 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차량 통행만 해도 6만 7만 이상으로 이제 증가가 됐을 때 그에 따른 교통량 도로 해결해라 라는 부분이 조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관리계획 고시 확정이 되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지점에서 가장 큰 핵심 축이 되는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한 도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비창 부지가 있으면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중심축의 도로가 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오는 이쪽은 한강로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가 한 2.4km 정도 신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시죠. 바로 지금 진입을 하는 공간인데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지만 이게 이제 더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도로만 유난히 좁아요. 바로 정비창 부지에서 연결되는 이 한강로로 이어지는 이 도로만 좁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확장이 될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 앞면으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이죠. 한강로 교차로인데 이곳이 그대로 이제 교차로로 유지를 하면서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많은 교통량에 대한 분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또 다 사거리로 양방향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도로가 얼만큼 확장이 될 수 있는지가 가늠이 보이실 거예요. 제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땐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전에 그 마이웨이 예식장 그리고 뭐 해수탕이 아니라 숯가마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건물인데 지금 운영이 거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미 수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이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거의 이 건물이 사실은 철거가 돼야 하지만 제대로 도로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 도로 말고는 지금 정비창 부지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4차선 교차로로 되어질 예정이고 이 도로가 적어도 4차선 이상은 돼야 된다. 4차선이 뭡니까? 교통량 생각하면은 적어도 8차선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건물인데 이 건물이 좀 수용이 돼서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여기가 교차로가 될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건물은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원효로로 이어지는 길을 제가 또 도착했습니다.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정비창 부지 건너편에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한강로로 이어지는 도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로질러서 정비창 부지를 가로질러서 원효대교를 잇는 부지 2.4km 지금 서측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 앞에 보셨겠지만 바로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진출입로 2차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 지금 4층 정도 되는 이 건물이 수용이 돼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적어도 이제 4차선 이상에서 한 8차선까지도 될 수 있는 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된 대로 그 동선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서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너머로 지금 보이는 게 원효대로 쪽에서 체육관이 있고요. 저 옆으로 녹지가 보이시죠? 이 녹지가 바로 만초천이라고 하는 천을 복개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철거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수용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곳을 관통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너머에 있는 정비창 부지에서 쭉 넘어와서 이곳을 관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만초천을 복개한 공원입니다. 한쪽으로는 지금 원효로 체육관이 있는데요. 원효로 체육관을 제가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그 옆으로 살짝 공원으로 해가지고 원효로로 이어지는 관통하는 교차로 개설 지역입니다. 이미 공문에서 1월 28일 날 발표를 한 것에 의하면 C1, 2, 3 부분으로 해서 지금 교차로가 개설되는 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4차로와 함께 쭉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원효로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양방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 4차선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바로 원효로인데 저 원효대교를 넘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이고요. 그리고 강변북로와도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강변북로 연결을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 교차로가 개설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가림막으로 되어 있어서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곳이 쭉 연결이 됐을 때는 신호를 받아서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많은 차량이 더욱더 차량들이 수량이 더욱더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신호가 좌회전, 우회전, 직진들이 개설하게 되는데 이 가림막들이 모두 철거가 되겠죠. 그리고 신호등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신호등이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알리게 될 테고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저 원효로 3가 앞쪽으로 도로가 확충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쭉 따라서 저 앞에 있는 산호, 풍
운전 있는 도로까지 이어지면 바로 강변북로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2.4km가 되는 저 강변북로 산호아파트 인근부터 해서 원효대로를 이어서 그리고 업무지구로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저 이촌동 한강로에서 이촌역 있는 반경까지 한 2.4km 되는 이 도로를 신설한다 라고 발표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도로를 살펴봤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가장 중심축 도로입니다. 나머지는 약간의 지선처럼 해서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짤막한 도로 정도이고요. 가장 중심을 가로로 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보셔야 되겠죠. 이미 업무지구 안에는 한 6,000세대 정도 앞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지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인 것이고요. 공유지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민간 개발을 할 때 지역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한강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도로가 신설되는 인근 지역들은 도로 확장과 함께 주변 지역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도로 확장을 위해 기부 체납으로 좀 받아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지역들도 그 기부 체납을 받아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인다고 할 때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하나 발표한 것이 바로 업무지구 반경으로 1km 반경 내에 민간 재개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바로 전자상가 안에도 주택 공급을 1123호 정도 공급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효로 3가 한 1구역 저 상층부에 위치해 있죠. 신창동 쪽에 위치해 있는 그곳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주택 공급, 청년주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산호 아파트나 아니면은 인근의 한강로 같은 경우는 아세 아파트 등을 이미 공급을 해서 총 한 13,000 정도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 이미 발표된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주변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라는 발표였기 때문에 이런 도로 개설 사업이나 아니면은 신설 사업의 수혜 지역을 좀 보시라는 거죠. 도로 확충을 위해서 기부 체납을 좀 내면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곳, 우리가 한강로 살펴봤습니다만 이미 구역 지정이 되었죠. 동측은 센트럴 시티부터 이미 다 완성되어 있거나 일부는 정비구역 지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서측에 원효로 쪽을 좀 살펴보시라 해서 한번 이곳을 나와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기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도로에서 원효대로 교차로 지점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간통해서 이곳이 교차로가 되는 C1, C2 블럭, 교차로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우리가 한강로에서 봤던 그 교차로, 사거리, 삼거리를 말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제 뒤로 보이는 다목적 체육관을 뚫고 나와서 연결이 원효로까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결된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산호아파트 있는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되어서 강변북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자세히 와 보니까요. 주변에 원효로 3가와 이 맞닿아 있는 딱 그 스포 지점인데 중요한 건 이 도로를 보십시오. 한쪽으로는 지금 여의도까지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원효대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 앞에 바로 입지에 있는 차량이 방금 지나간 이 도로를 보시면 바로 이곳이 신설이 돼서 저 강변북로까지 산호아파트까지 이어지는데 겨우 2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변북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도로는 더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교각을 확장할 수는, 밀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각을 철거하고 확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맞은편에 있는 원효로 3가 2구역 쪽을 확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원효로 3가 2구역 쪽은 뭐 사유재산들을 강제 수용을 하거나 도로변 쪽을 일부,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기부 체납으로 도로를 좀 내어주고 그만큼 용적률을 확보해서 더 많은 세대수의 일반 분양분으로 사업비를 보충하는 사업성 좋은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